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독서 기록장이라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 독후감만으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연찮게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을 본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쓰기로 부여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주양? 전주양?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이신데 그냥 일반 직장인이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신데 이분 책을 우연찮게 봤는데 2017년도에 나온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목차가 한 네 개 챕터로 이루어졌는데 뭐 챕터 1은 이제 당연히 부업이란 무엇인가 원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자책도 전자책을 왜 해야 되는 거 이런 책들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how to에 대해서 알려주죠. 초짜편인데 그러면은 3장 세 번째 챕터는 당연히 고수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제목에도 알려드렸지만 독후감을 엄청 쓰라고 합니다. 여기 그 초짜편 보면은 초짜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후감 쓰는 법, 뭐 도서관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적어도 세 쪽은 써야 된다. 참 좋은 인터넷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독후감을 써서 우리가 그 레포트 그 사이트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해피캠퍼스죠. 해피캠퍼스에 팔아가지고 자기는 뭐 연금 정도는 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하루 한 개면은 1년에 365개. 솔직히 이분은 엄청 직장 다니시는데 하루에 한 개씩 독하게나 하루에 한 개씩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 일독, 일 리뷰까지 했다는 건데 그리고 최소 세 페이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1년이 52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권씩 그거는 좀 가능해요. 주말에 몰아서 읽으면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게 되면은 1년에 52개가 쌓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시간이 돈이 된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밑에 탄력이 붙으면 그때부터 무섭다. 라는 그리고 또 계속 첫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또 맨 밑에 독후감의 두께, 자신감의 두께.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책을 미친 듯이 좀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많이 읽으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소설, 좀 기욤미소 리뷰 많이 남겨드렸는데 히가시나기거나 기욤미소의 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주말에 좀 몰아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주말 내내 뭐 책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이분이 말하는 방법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 해피캠퍼스라는 원래 대학교 때 시절부터 알고 있었죠. 근데 그냥 뭐 사람도 아직 뭐 요새는 이제 플랫폼이 아주 옛날 플랫폼 같고 요새는 뭐 카카오나 그 다음에 크몽 이런 사이트가 유행이지 아직도 해피캠퍼스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여서 그냥 제가 옛날에 썼던 독서 리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자신 있는 거 두 개를 딱 올렸어요. 그리고 고전, 세계문화.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한 권에 3,500원 책정을 해놨어요. 근데 둘 중에 딱 하나만 팔렸어요. 딱 하나. 한 권. 3,500원으로 책정해놨는데 한 개가 판매됐고 수수료는 이제 해피캠퍼스 같은 경우 50%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1,75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익을 딱 보고 더 이상 안 팔리기 때문에 또 뭐랄까 동기부여? 그럼 못 받았죠. 그리고 뭐 해피컴퓨스를 엄청 추천해주는 어떤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전자책 요새는 다 전자책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돈이 별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접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테스토리 블로그 영상을 많이 남겨드렸는데 거기서 독서 리뷰는 사실은 거의 안 들어와요. 첫 번째는 정말로 방문자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구글 애드센스의 특징이 텍스트의 내용을 자기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링크 연관이 높은 기업의 광고를 그 밑에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독서 리뷰에 연관된 기업들이 별로 특히 내용하고 그렇게 매칭이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양이 좀 많으니까 하나 정도 넣어주는 느낌. 그런데 솔직히 이제 독서 리뷰를 실제로 딱 하고 제가 어떤 방문자예요. 근데 딱 토스토이의 어떤 책이 안나 까리니나가 궁금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 독서 리뷰를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태 어떤 광고가 달릴 것 같아요. 안나 까리니나 하면 토스토이에 어떤 게 그나마 매칭도 가장 높은 게 어떤 킨들이나 전자책 단말기 있잖아요. 그런 게 연관이 높은데 꼭 그게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좀 아직 애드센스가 완전히 AI화, 자동화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또 제가 안나까리를 읽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전자책 그 단말기 리뷰가, 그러니까 광고가 달리면 이 사람이 종이책을 선호하는 사람은 전혀 클릭할 생각이 없겠죠. 그나마 전자책을 보고 있으면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이패드로 충분해 라고 하면 또 클릭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독서 리뷰를 읽으면서 그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6개월 정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독서 리뷰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문자 수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제 방문자 수가 거기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80, 90, 10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수치에서는 거의 독서 리뷰는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서 리뷰 블로그에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책을 읽고 남겨봤자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기는 되게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이 진짜 들었던 찰나 이 책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독서 리뷰를 탁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다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2개 올려올려는 26개의 독서 리뷰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블로그에는 다 삭제를 했고 이제 에픽컴패스에 다 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 1,000원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글쓰기를 파라라는 이제 그 책에서 판매 팁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는 욕먹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3페이지 딱 남겨놨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의 톨스토이 독서 리뷰를 남겨놨는데 좀 내가 너무 감상이 많이 섞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완전히 시대 배경에 대한 전문 리뷰도 없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다 개취다. 그러니까 역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역사물을 보더라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석해 놓는 게 다르고 또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석해 놓은 게 다르고 또 역사물을 보더라도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냥 현대의 시각에서 그냥 우리 주위의 어떤 시각으로 그냥 봤던 사람, 난 역사는 별로 관심 없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욕을 한 10명이 하더라도 한 명은 또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댓글이 있대요. 선 댓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누적이 되다 보면 자기 글쓰기 실력이 되게 증진이 되고 또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식 또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점점 글의 퀄리티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과정으로 생각해라.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도 앞에 보여줬지만 박리담회라. 그래서 앞에 보여줬지만 저는 다 거의 1,000원으로 해놨는데 해피컴스의 최저 입찰가가 판매가가 500원입니다. 500원. 근데 이분은 그 글쓰기를 부업하라 이 저자분께서는 한 페이지에 100원 책정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3페이지 독서, 최소 3페이지 쓰라 그랬잖아요. 3페이지 쓰면 300원인데 해피컴패스는 현재 최근에 정책이 바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책에서는 한 9개 사이트에 거의 동시에 똑같은 독후감을 로딩을 해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는 300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해피컴패스는 최소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5페이지 이상을 쓰셨겠죠. 근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해피컴패스나 레포트월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대학생들이다. 그래서 숙제를 내죠. 아직도 숙제를 내준다. 레포트 책을 읽기 너무 싫어. 그런 애들이 톨스토이 책 읽고 다음 주까지 레포트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싼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 300원짜리, 200원짜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다운받아가지고 200원인데 그냥 다운받자. 이런 마음으로 다운받는 거죠. 박리담회 하는 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다. 그래서 500원이라 그러면 해피컴패스 50% 떼가기 때문에 250원 수익이지만 그게 10명한테 팔리는 것보다 100명한테 더 많이 팔리면 더 이득이 아니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1,000원으로 좀 책정하는 1,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 제 대학교 때 생각을 못하네요. 저도 해피컴패스를 그때 대학교 때 좀 들어갔지만 솔직히 약간 그 당시 대학교 때는 사실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1,000원도 아까웠던 시절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시켜보고 1,000원에서 좀 단가를 좀 더 500원까지 낮춰볼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올려라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분은 제가 일 리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만, 이분도 이제 책 내에서 좀 약간 룸을 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은 일 리뷰 정도는 올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리뷰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고전이 많이 팔릴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고전에 국한하지 말고, 현대물도 의외로 팔린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대물도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꾸준히 올리면은 어떤 게 또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피트 컴퍼스 이용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논문을 요약해 놨던 레포트 등도 꽤나 많이, 그 수업이 폐강되지 않는 이상 꽤나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올려놓으면 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분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계속 여기 어떻게 쓸 것인가 초짜편이잖아요. 고수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독후감 쓰기로 해서 내공이 쌓이고 나면 본인이 이 책을 냈잖아요. 이런 책으로 책을 몇 권 내셨다고 하는데, 결국엔 저자가 된다. 그래서 약간 저자가 돼가지고 약간 우쭐한 마음, 그 다음 나는 저자로 인쇄를 받으니까 굳이 하면서 기존의 레포트 올드나 캐피 컴퍼스 올드나 또 독후감들을 일제히 다 삭제를 했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리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까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약간 저자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바로 당장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하면서도, 아쉬운 거 딱 하나는 본인의 수익을 끝까지 얼마에 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계속 아직 직장의 월급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한 30년 정도 되신 걸로 봐가지고 월 한 몇백만 원 정도씩은 그래도 500, 600, 700까지는 받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못 벌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이분이 9개의 사이트에 엄청나게 한 9,000개? 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몇천 개를 올렸다고 하니까, 이분의 수익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월에 한 2, 300까지는 400, 이 정도, 많이는 400, 2, 300, 200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월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런 꾸준하게 박리담회하고 꾸준하게만 계속 올릴 수 있다면, 언젠가는 월 100만원 정도는 채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글쓰기로 부업하라가 아니고 글쓰기로 부양까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컴패스의 로딩을 한다는 목표, 작은 목표를 가지면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격파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5년 뒤에 여러분께서도 이 글쓰기로 부업하라라는 이 분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책을 하나 내는 게 꿈인데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이 책이 참 어느 정도 좀 저한테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 책 사보면 굳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해피캠퍼스나 레포트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걸로 해서 자기는 대학교 때 알바로 해피캠퍼스나 이런 레포트도 올려놓은 걸로 해가지고 알바비를,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완전히 독후감은 아니고 공대인가 나오신 분인데, 자기 전문 레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든 거 다 PPT든 뭐든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그거 최근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그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독후감, 읽는 책들 리뷰, 그다음 심지어 영화 감상문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까지 한번 올려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글쓰기로 부양해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글쓰기로 정말 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